혹시 주변에서 올리브유가 몸에 엄청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얼마 전 지인 중 한 분이 TV에서 혈관 건강에 좋다길래 하루에 올리브유를 5스푼씩 꾸준히 드셨는데 몇 달 지나서 체중이 급격히 늘고 소화불량과 속쓰림까지 심해져 병원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올리브유가 무조건 좋다고만 알고 종류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또 권장량도 무시한 채 먹었던 것이 원인이었죠. 안녕하세요, 뚝딱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올리브유의 진짜 진실과 건강하게 올리브유를 먹는 올바른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홈쇼핑에서도 올리브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혈관 건강에 좋다.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 심지어 노화를 늦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트에 가보면 올리브유 전용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집어와서 먹는다고 다 건강해질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보관하거나 정제유를 사게 되면 건강 효과는 거의 없고 비싼 기름값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올리브유의 진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TV에서 혈관 청소부라며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한 병 샀는데 막상 써보니 샐러드에 뿌렸을 때 입에 맞지 않거나 기름 냄새가 강하게 느껴져 몇 번 쓰다 말고 찬장에 밀어둔 경우는요? 또 마트 진열대 앞에서 엑스트라 버진, 퓨어, 포마스, 익스트라, 라이트 같은 용어를 보며 대체 뭐가 뭔지 혼란스러웠던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먼저 왜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혈관 속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유지하거나 높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죠.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몸속 산화 스트레스, 즉 노화와 염증의 원인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프레딘메드라는 대규모 연구에서는 지중해 식단, 특히 올리브유를 하루 4스푼 이상 먹은 그룹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올리브유 섭취와 인지, 기능 변화를 추적했는데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과 언어 능력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는 올리브유 종류부터 구분해 볼까요?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를 첫 번째 압착으로 짜내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영양과 향이 뛰어나며 폴리페놀 함량도 가장 높습니다. 병에 콜드 프레스트나 퍼스트 콜드 프레스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격대는 보통 500ml 한 병에 15,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조금 비싼 편이지만 건강 효과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퓨어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과 정제 올리브유를 섞은 것으로 영양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합리적이고 볶음이나 구이에 적합합니다. 가격은 500ml에 대략 7,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셋째, 포마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찌꺼기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영양 성분이 거의 없고 가격은 500ml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가장 저렴합니다. 건강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라이트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칼로리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색과 향이 옅어진 정제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리브유는 보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빛, 열, 공기에 약하므로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36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기름이 하얗게 굳을 수 있지만
상온에 두면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간단한 조리법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삶은 브로콜리에 소금 한 꼬집과 올리브유 한 스푼을 뿌려 드시면 채소 맛이 부드러워지고 올리브유 특유의 향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또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뿌려 드시면 오메가3와 올레산이 만나 혈관 건강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올리브유를 무조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몇몇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서는 섭취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올리브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올리브나 올리브유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붉은 반점 같은 알레르기 증상은 물론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얼굴 붓기 같은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들은 처음 올리브유를 드실 때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췌장염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이지만 지방 성분이 많아 췌장이나 담낭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급성 췌장염이 있거나 최근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분, 그리고 담석증이나 담낭염 같은 담낭 질환이 의심되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섭취가 췌장이나 담낭에 자극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로 열량이 꽤 높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올리브유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량인 하루 한두 스푼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섭취량을 조절하며 다른 칼로리 섭취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액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일부 항산화 성분과 지방산이 혈액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약물 효과가 예상과 달라지거나 출혈 위험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들도 올리브유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기름 자체가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속쓰림, 복통, 소화불량,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나 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잦은 분들은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신선한 빵에 찍어 먹는 방식이 올리브유에 함유된 좋은 성분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은 열에 매우 약해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경우 쉽게 파괴됩니다. 따라서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몸속에서 항산화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고 올리브유 고유의 향과 맛도 즐길 수 있어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한다면 중간 이하의 온도에서 가볍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비교적 내열성이 좋아 중간 온도 정도까지는 안전하지만 너무 센 불에 오래 가열하면 폴리페놀뿐 아니라 영양소가 상당 부분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짝 볶거나 구울 때는 올리브유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튀김이나 센 불에 장시간 조리하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리 시에는 온도를 조절하며 올리브유 본연의 건강 효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혈관 건강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양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올리브유는 산패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신선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빛과 공기, 열에 의해 산화가 진행되어 맛과 향은 물론 건강에 좋은 성분들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구입할 때는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봉 후 3에서 6개월 이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하며 오래된 올리브유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되도록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첫 번째 냉압착으로 짜낸 순수한 올리브유로 화학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영양소와 향이 가장 풍부합니다. 이는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맛도 뛰어나 식사 경험을 한층 풍성하게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유를 구매하고 섭취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냉압착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병에 담겨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샐러드, 빵, 구운 채소처럼 기름을 가열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면 올리브유의 뛰어난 건강 효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천년을 사는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올리브 나무처럼 오래오래 튼튼하고 활기차게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뚝.